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지난번은 이제 성남 FC 건이었고 이번엔 대장동 관련해서 이 대표님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서 조사를 좀 받으시지요.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자, 대장동 첫 보도가 나온 이후에 1년 4개월 만에 검찰이 이제 출석을 통보한 것이고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럼 언제 이 대표의 그 소환을 통보했느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하루가 아니라 이틀 정도는 조사를 좀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라면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답니다. 1월 27일 그리고 30일 요게 이제 1안, 2안은 30일, 31일 이렇게 이틀 동안 받는 게 2안, 2월 2일, 3일 이렇게 이틀 동안 받는 게 3안. 이걸 이 대표 쪽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 선택하시오. 이렇게요. 자, 한번 보시면 그런데 이번 장현미 변호사님 소환 통보가 성남FC 건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지 6일 만에 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장동 수사도 하루 이틀 된 건 아닙니다. 다만 새로 최근에 막 나오기 시작한 검찰 진술들, 유동규,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들은 사실 원진술자가 다 김만배 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씨가 이른바 자해, 어떤 시도 등을 통해서 수사, 공판 다 휴직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막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가장 끝에 놓여져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소환하는 수순은 좀 더 더디게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바로 설 앞두고 공개 소환 요청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관련된 수사의 어떤 휴직이 간극을 최소한 좁히려는 어떤 의도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검찰의 소환이 어쨌든 6일 만에 또 통보가 이루어졌는데 천하람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이틀이나 통지하는 게 너무 이례적인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면은 4박 5일 합숙을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4박 5일 합숙을 해도 부족할 것 이게 같다고요? 지금 대장동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그 돈에 눈이 시뻘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면서 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방탄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면 충분히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 4박 5일 정도 조사를 할 텐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부득이 연달아 한 이틀 정도 수사하는 안을 이렇게 꺼내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조사해야 될 게 많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소환을 통보한 거요. 자, 배임과 관련된 거, 이제 화천대유 등의 화천대유의 대주주는 김만배입니다. 화천대유 등의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을 몰아줘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게 배임.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은 이제 대장동 위례개발 사업에서 성남 도계공의 공모 지침서 등 민간 사업자들의 어떤 비밀 정보를 제공해 준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크게 두 가지 혐의고요. 한번 넘겨보시면 검찰은 이번에 이 대표 소환하는 김에 이것도 아마 따져 물을 겁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받고 있는 거 있잖아요. 천화동인 1호 428억 부정처사후 수뢰 뇌물 약속받은 거 아니냐. 이건데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 당연히 따져 묻겠죠. 김용 전 부원장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 받은 거 있잖아요. 정치자금법. 이것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꼼꼼하게 검찰이 따져 물을 겁니다. 김종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검찰이 이 시점에 소환을 통보한 건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도 뭔가 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수사를 오래 했으니까요. 네. 저는 이게
그 여러 군데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일정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설날 전에 소환을 해서 우리를 망신 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조율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예. 그 이재명 대표 보시면 그 지난번에 처음에 성남 FC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실 때는 아주 당당하게 성명서를 내면서 뭐 피의 사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나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죠? 나오신 다음에는요. 아무래도 나 기소될 것 같다. 짜놓은 대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만 하시고 그다음에 얘기를 안 하세요. 예. 그게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합니까? 아마 들어가서 그 다른 사람들의 증거, 증언 이런 것들을 딱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 그리고 도저히 여기서 내가 피해 나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원래대로의 그 예상이라면 수사를 받고 나온 다음에 검찰에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라면서 다 성명 내고 발표하고 공격하셨겠죠. 그런데 들어갈 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는 나와서는 별 말씀이 없으세요. 예. 이번 사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처음엔 나는 무조건 당당하게 혐의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하셨다가 이번에는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예, 자신이 지금 없는 들어가면 거다. 예. 분명히 또 내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거 FC처럼 나 죄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이것도 검찰이 이제 풀어내야 될 숙제인데 이재명 대표는 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다 이런 주장이고 검찰에서는 무슨 얘기하십니까? 범죄 혐의가 명백합니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진검승부가 이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자,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잠깐 영상 보시죠. 대장동권 소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도 이겼다. 약속 시간 때문에 소환에는 좀 응하실 생각이 막 친했을 말고 네. 대표님 입장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관련해서, 네.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좀 네. 자, 우리 대변인께서 대변인께서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번 소원에는 응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도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 그대로실까요? 그 주위에서 출석을 만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대표님 부착고 특권 폐지 100% 동의한다고 했는데 그 입장 변함이 없나요? 잠깐만 좀 이렇게 방해는 하지 마시고.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소환하게 대표님 혹시 대장동 대표님 쪼개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출석 여부 결정하셨을까요? 네, 어제와 오늘 이 대표는 소환과 관련해서 뭐 가타부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